Launch control. 자, 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중입니다. 이번엔 PWRS 첫 번째 시간으로 카이엔 터보 GT 런치 컨트롤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자 드라이브 모드로 바꾼 다음에 왼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안내 메시지가 뜨면은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네, 방금 한 97km 정도 시속 찍힌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초반에 가속할 때가 너무 우악스럽지 않고 약간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출발. 생각보다 초반이 정말 왜 이렇게 스무스한 거죠? 그리고 브레이킹도 ABS가 막 작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차체에 흔들림 없이 높은 출력을 지니고 있지만 또 그에 걸맞은 이런 세시 기술과 또 브레이킹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브락셀. 자, 메시지 뜨고요. 한 3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정말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은 102km. 네. 사실 고성능 차량의 런치 컨트롤을 테스트할 때는 좀 몸이 배기거나 힘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편안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오케이. 네, 바퀴. 좋았어. 이번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는 포르쉐가 얼마 전 국내 출시한 신형 카이엔 모델을 타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금은 V6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온로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신형 카이엔 베이스 모델 그리고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V6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360마력, 제토크 51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6.0초, 그리고 카이엔 쿠페는 5.7초가 걸리고요. 두 모델 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8km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등장 시 일부 포르쉐 매니아들의 비판을 받아왔죠. 포르쉐 기본적인 헤리티지와 방향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마칸 등과 함께 포르쉐에게 정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요. 그를 통해 포르쉐는 더 많은 개발과 투자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이 카이엔 또한 단지 덩치 큰 SUV가 아니라 포르쉐의 스포츠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3세대 부분 변경 모델까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새로운 파워동 보닛은 그렇게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요. 내외관 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형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PASM의 투 밸브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원 밸브 리바운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두 개의 밸브에서 컴프레션과 또 리바운드 스테이지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시의 하체 움직임에 조금 더 정교하고 정밀한 반응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챔버에서 2챔버로 바뀌었습니다. 밸브가 하나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챔버의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전보다 더 향상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사운드가 잡힐까봐 에어컨을 1단계로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3단계로 풍량을 3단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달리는 신형 카이엔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면보다 오히려 이런 후면부 디자인이 더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그보다 이런 실내 공간에서 확실히 이런 스크린들이 타이칸과 거의 동일하게 바뀌었죠. 엔진의 시동 버튼은 레이싱 헤리티지를 따라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어 레버도 이렇게 조그맣게 타이칸처럼 위에 P 버튼이 있고 R&D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조작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가운데 공간이 상당히 쾌적해졌죠. 레버를 잡아 당기는 맛은 덜하지만 아무래도 SUV니까 공간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변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수석에도 보조 모니터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사운드가 들리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를 이 에버랜더 인근을 달려봤는데요. 전반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편안하고 이런 조작도 간편합니다. 왜 카이엔이 여성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노멀 모드에서는 이런 스티어링 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 그리고 제동 페달의 조작성 모두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면요, 조금 더 이런 반응성이 빨라지고 스티어링도 조금 더 묵직해진 게 느껴집니다. 이 차량도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인데요, 이런 방지턱 같은 큰 충격도 상당히 소프트하게 걸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차량이 돌아나갈 때 옆으로 쏠리는 움직임도 상당히 적습니다. 자, 지금 세시가 스포츠로 바뀐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하체 움직임은 편안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확실히 아까보다는 노면의 굴곡들과 진동들을 조금 더 운전자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이런 하체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자, 카이엔 터보 GT 모델과 이 베이스 모델은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이런 성능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최근에는 고성능 차량들 또 고성능 전기차도 많아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 제로백 6.0초가 그렇게 크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사실 스펙 그리고 숫자로만 비교하자면 이 가격으로 정말 고를 수 있는 고성능 차량 또 고성능 전기차들도 많죠. 하지만 컴포트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런 주행 성능 그리고 또 감성을 함께 올라운드로서 이 카이엔은 잘 전달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트랙에서는 이 카이엔이 어떻게 달릴지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로드 주행에 이어서 이제 카이엔 트랙 주행에 나섰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이드랩 돌면서 라인도 익히고 그리고 또 차량의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은 노멀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인데요, 노멀에서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차량의 하중이 쏠리는 코너에서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온로드 주행에서는 이 노멀과 스포츠 모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약간 스티어링 조금 무거워지고 그리고 가속 페달이 조금 더 민감해지고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트랙 주행에서는 이 모드의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포르쉐에서는 이런 주행 모드의 체감 차이가 전반적으로 많이 큰 편이죠. 자, 이제 아까보다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포르쉐는 이번 신형 카이엔에 대해서 올라운더라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스포츠 지향성을 가진 SUV 모델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카이엔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뿌리 그리고 또 아까 온로드에서의 컴포트함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랙에서는 같은 모델이었지만 갑자기 또 아예 다른 모델로 변모한 듯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리가 이제 보통 스펙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그래프로 표시하곤 하잖아요. 이번에 출시된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변화는 운전자에게도 체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실 너무 또 컴포트하고 편안해서 예전에 스포츠성은 점점 퇴색되고 연해지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달려보면은 역시 그래도 포르쉐는 포르쉐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이엔 S 모델을 탔습니다.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는 모델인데요, 지금 전 운전자가 이미 스포츠 플러스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는 이제 노멀과 스포츠 모드에서 타봤으니까 이번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살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엔 S 같은 경우에는 V8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도 기본 카이엔 모델보다 조금 더 높죠. 카이엔 터보 GT가 있지만 이 카이엔 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중간에 간극을 잘 채워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 더 무거운 엔진을 탑재하고 전체적인 공차 중량도 이 카이엔 S가 더 무거울 텐데요, 느껴지는 체감적인 움직임 자체는 오히려 더 경쾌한 그런 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중의 증가보다 이 파워트레인이 조금 더 풍부한 출력을 제공하는 데서
이 차를 더 가볍게 느끼도록 마법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서 카이엔 기본 모델 3.0 V6 모델로 왔고요. 아까 이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과 스포츠를 느꼈으니까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이 차도 또 기회를 줘야죠. 아까 카이엔을 처음 탔을 때는 카이엔의 출력과 이런 움직임 자체로도 충분히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카이엔 S를 타보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확실히 이런 시승행사의 좀 가장 큰 묘미가 아닌가. 바로 연달아 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단지 출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팅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가속과 그리고 또 코너를 돌아가는 이런 모션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그 자체만으로는 정말 스포티하지만 또 이 포르쉐의 혈통에서는 그 윗급의 S나 또 터보시티 모델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소프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풀가속. 확실히 출력의 차이가 이런 중반 이후에 제가속에서 조금 더 차이가 명료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카이엔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카 매니아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또 여성 운전자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패션카 느낌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유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는 이 브랜드가 제공하는 프리미엄을 넣어서 럭셔리를 타겟팅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도 현재 실제 판매 현황에서는 아직도 대기가 그렇게 길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카이엔 S 모델을 다시 탔습니다. 오늘 이 트랙에서는 카이엔 터보 GT 모델은 없고 카이엔 기본 모델과 S 모델 이렇게 두 종류를 번갈아 타보게 되었는데요. 약간 터보 GT 못 타본 건 조금 아쉽다. 자, 지금은 이제 첫 바퀴라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지 않은데 시속은 90km, 100km구나. 어쨌든 이 트랙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속도인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은 콘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턴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 모션 자체가 확실히 이 S가 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다름을 선사합니다. 이 사운드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S 모델 같은 경우는 굳이 스포츠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고속으로 달리다가 다시 제가속할 때 약간 카이엔과 다르게 이렇게 한 번 더 내가 가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보다 확실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차체 움직임, 세시 자체도 세팅이 아까 카이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코너의 움직임에서 조금 더 운전자와 그리고 동승객을 보다 안전하게 조금 더 달래주는, 안심시켜주는 느낌이었다면, 방금 카이엔 S 같은 모델에선 이런 움직임 자체에서 조금 더 펀하고 재밌는 요소를 더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모델이 너무나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더 재밌고 더 포르쉐에 가까운 카이엔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GT4 RS 모델에 탑승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차량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한번 즐겨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한번 한쪽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즐기고 기다려드릴 거거든요. 본인만의 페이스로 안전하게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량 주행할 때는 좀 뭔가 멘트를 자제하고 조금 더 운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무전기를 갖다 놓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레코딩도 이게 잡히려지 모르겠네.
까이네요. 야.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